지금 이 환자가 먼저입니다. 생명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실려왔고 상급자는 당장 다른 환자를 중단하라 명령했죠. 하지만 간호사 박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환자 손을 잡고 혈압을 재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경력 끝난 거 알아? 협박이 쏟아졌지만 은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죠. 괜찮으세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초라한 낡은 외투를 입은 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는 이 병원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 한도식. 며칠 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응급실 한복판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냅니다. 과연 그 노인은 왜 변장을 하고 응급실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박은하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지훈이 입을 열었을 때 집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 한도식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누군데?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펜을 쥔 도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를요. 이름은 박은하입니다. 집안은?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도식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의료계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가문이며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그에 걸맞은 배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 명문 의대 출신, 재벌가나 의사 집안 딸, 최소한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죠. 안 돼. 짧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지우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요. 도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본 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야. 레지던트 시절엔 다들 그래. 밤새 응급실에서 함께 뛰다 보면 누구라도 특별해 보이지. 하지만 결혼은 감정만으론 안 돼. 현실이 뒤따라야 해. 그 현실이라는 게 뭔데요? 돈입니까? 집안입니까? 둘 다야. 그리고 체면도 있어. 우리 재단 이사장 아들이 보육원 출신 간호사와 결혼한다. 이사회에서 뭐라고 하겠어? 병원 직원들은 어떻게 보겠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평가가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의사로 살아가려면, 특히 이 재단을 이어받으려면 알아야 해. 가문은 개인의 선택보다 중요하단 걸. 전 그런 가문 필요 없습니다. 도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가봐.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홀로 남은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가난했지만 눈부시게 웃던 한 여자. 자신도 한때는 아들처럼 사랑만 믿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도식은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지훈이가 나처럼 되게 할 순 없어. 도식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막아야 한다고요. 며칠 뒤 도식은 비서 최 과장을 불렀습니다. 박은하라는 간호사 있지? 응급실에? 네, 이사장님. 근무 연차 5년 차이고 평가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 사람 신상 자료 가져와. 최 과장이 가져온 파일을 펼쳐보던 도식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학력란에는 지방전문대 간호학과, 경력란에는 응급실 일반 간호사, 가족사항란에는 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답게 깔끔하게 비어있는 란들이었죠. 하지만 특이사항 칸에 적힌 문구 하나가 도식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환자 응대 만족도 98점. 민원 제로. 무연고 환자 케어 자원봉사 다수. 무연고 환자 케어. 네. 보호자 없는 환자들 퇴근 후에도 남아서 돌봐준다고 합니다. 급여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도식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숫자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도식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린 선택인지를요. 최 과장. 네, 이사장님.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예? 직접이라니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무연고 환자로 들어가 보려고. 최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직접 변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서류와 평판만으론 사람을 알 수 없어.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니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누가 날 알아보겠어. 낡은 옷 입고 허리 좀 굽히면 그냥 동네 노인이지. 도식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이 여자가 진짜로 특별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기를요. 준비해. 이번 주 안으로 실행하겠어.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최 과장이 나간 뒤 도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과연 이 시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들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후회일까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도식은 낡은 회색 점퍼와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양복만 입고 살았던 남자가 이제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이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지. 응급실 문이 열리고 도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신음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인 소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주인이 아니라 환자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은하는 아니었습니다. 도식은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요.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혼자 살아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연고 환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었죠. 그는 간단히 접수만 해주고는 대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순서대로 부를게요. 친절하지만 특별히 따뜻하지도 않은 응대였습니다. 도식은 구석 의자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에게는 빠르게 대응하지만 혼자 온 노인들에게는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것. 큰 소리로 항의하는 보호자에게는 즉시 담당 의사가 달려가지만 조용히 앓는 환자는 한참을 기다리는 것. 도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자 유무가 먼저 분류되고 있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물 드세요. 고개를 들자 작은 키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명찰에는 박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 고맙습니다.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은하는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내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 삽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늘 저녁부터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식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맥박을 재는 것이었죠. 그 손길이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맥박은 정상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검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많네요. 네, 오늘따라 유독 많아요. 비 오는 날엔 사고가 많거든요. 은하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와중에도 은하만은 자신 곁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걸어주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넉넉한 것처럼요. 할아버지, 혹시 드신 약 있으세요? 아, 혈압약 먹어요. 약 이름 아세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는 복용하는 약이 없었지만 노인 환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하는 다시 한번 웃어주고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간호 스테이션 근처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가끔 도식 쪽을 힐끗 바라보며 확인하는 것이었죠. 혹시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를요. 도식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무연고 노인 환자, 호흡 곤란. 응급실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몰려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한숨 소리들도 들렸습니다. 또 무연고야. 보호자도 없는데 누가 책임져. 도식은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은하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은하는 주저없이 들것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부터 모니터링 시작합니다. 박은하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망설이는 사이 은하는 이미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노인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죠. 하지만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착용, 정맥 라인 확보. 은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능숙하고 정확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에 온기를 불어넣듯이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당직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신분증도 없고요. 치매인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의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네. 검사 동의서는 누가 써?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일단 응급 상황이니까 생명부터 살려야죠. 은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불만이 역력했죠. 한도식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무연고 환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뒤쪽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박은하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이상 없습니다. 혈압 측정 완료. 95에 60. 엑스레이 촬영 준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하는 노인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조심스럽게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치료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옆에서 보던 선배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무연고 환자는 나중에 골치 아파. 선배, 지금은 보호자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배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도식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 말, 지금은 보호자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그건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쉽게 잊히는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입니다. 입원 필요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입원비는? 일단 응급 입원 처리하고 사회복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은하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근데 박 간호사. 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이런 환자 많아. 일일이 신경 쓰다간 내가 먼저 쓰러져.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하는 웃으며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도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원실로 옮겨진 뒤 응급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 있던 도식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한도삼 환자분. 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등록했던 것이죠. 진료실 안에서는 레지던트 한 명이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서요. 언제부터요? 오늘 저녁부터요. 레지던트는 청진기를 꺼내 도식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음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간단한 문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계적이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지만 뭔가 따뜻함이 없었죠.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성일 수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레지던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약국은 1층에 있어요. 처방전 가지고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도식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연고 환자가 받는 대우구나. 차갑지는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업무적인 처리.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은하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방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여기요. 귀가 후 주의사항 적어놨어요. 은하가 건넨 봉투 안에는 약 복용법과 주의사항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 재발 시 즉시 구급차 부르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응급실로 오세요. 도식은 그 메모지를 보며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진심 어린 배려였을까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 조심하시고요.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사장님, 어떠셨습니까?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메모지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차 안에서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시선은 점점 멀어지는 병원 건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 네, 이사장님. 내일도 가겠어. 예, 내일도 말씀이십니까? 그래. 한 번으론 부족해.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이사장님 건강은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과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식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때 묻은 바지, 구겨진 셔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길거리 노숙자 같았죠. 이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최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야 진짜를 볼 수 있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침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퇴근하고 주간 근무조가 출근하는 시각이었죠. 도식은 일부러 접수를 하지 않고 대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은하가 나타났습니다. 환한 얼굴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간호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일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하야, 어제 무연고 환자 어떻게 됐어? 선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입원했어요. 사회복지사 연결했고요. 다행이다.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해. 뭐가요? 당연한 일인데요. 은하는 웃으며 차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본 친절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본성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니까요. 박 간호사.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수간호사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네, 수간호사님. 어제 무연고 환자 입원시킨 거 승인 받았어? 응급 상황이라 일단 처리했습니다. 일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건 알아.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뭘로? 내 월급으로?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거들지 않았죠. 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은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보고하고 처리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수간호사가 돌아선 뒤 은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뿐이었죠.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강했습니다. 부당한 질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지훈이가 본 건 이런 모습이었구나.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응급실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고열로 실려온 아이까지 박은하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끔 대기실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한도식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도식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한 번 본 무연고 노인을 저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은하가 잠깐의 틈을 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약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픈 곳은 없었지만 이 연극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왜 또 오셨어요? 또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집이 외로워서요. 은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그래도 몸은 잘 챙기셔야 해요. 식사는 제때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보호자도 없는 노인에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호자 없이 자랐거든요. 보육원에서요. 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도식은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가씨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할 뿐이에요. 은하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일 좀 하고 올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은하가 돌아간 뒤 도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육원 출신, 보호자 없이 자란 아이, 그래서 남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 아들이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간호사, 이리 와봐.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급히 달려갔고 도식은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간호사가 차트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어제 입력한 환자 기록인데 약물 용량이 틀렸어.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확인하고 입력했는데요. 확인을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봐. 5mg이 아니라 10mg이잖아. 은하는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확인했죠. 분명 자신이 입력한 건 5mg이었습니다. 처방전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하지만 시스템에는 10mg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저는 분명히 5mg로 입력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알아서 바꿨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내 실수야. 다행히 투약 전에 발견했지. 만약 환자한테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죄송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억울함이 역력했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있었고, 혹은 누군가 고의로 수정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책임은 은하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시 하면 가만 안 둬.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수간호사가 돌아선 뒤, 은하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흔들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도식은 최 과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저 시스템 기록 확인해봐. 누가 수정했는지. 네, 이사장님. 오후 늦게 최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확인했습니다. 박은하 간호사가 입력한 건 맞습니다. 5mg로요. 그런데 30분 뒤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10mg로 수정됐습니다. 누구 계정이야? 수간호사 계정입니다. 도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의로 바꾼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은하 간호사를 견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 박은하 간호사가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호사들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불편한 모양입니다. 도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권력 다툼. 그 속에서 희생되는 건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하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조금씩 한산해졌고 은하는 간호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억울함이 얼굴에 드러났죠. 은하야, 힘들지?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간호사님이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왜 자꾸 내게만 그래? 몰라.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넌 너무 잘하고 있어. 그게 문제인 거지. 은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못하면 안 되고, 잘해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말고. 그럼 환자들은 어떡해?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중요해. 이러다 너 먼저 쓰러져. 고마워. 괜찮아. 나 강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죠. 은하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고통받아야 할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잠시 뒤 은하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의 다짐이었죠. 할아버지, 아직도 계세요? 은하가 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집에 가기 싫어서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하는 어디론가 갔다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제 거예요. 아직 안 먹었는데 드세요. 아니, 이건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할아버지가 더 드셔야 해요.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가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은하는 웃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도식은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살아온 남자가 이제야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도식은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해주던 밥 같았죠. 도식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식은 도시락을 다 먹고 깨끗이 씻어서 은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에요. 입에 맞으셨나 봐요.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 퇴근이에요. 할아버지도 이제 집에 가세요. 늦었어요. 네, 갈게요. 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느린 걸음으로 응급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정리하고 동료들을 도우며 그 모습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식은 최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어떠셨습니까? 최 과장. 네. 이 아이는 진짜야.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진짜 훌륭해. 그럼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시험이 남았어. 더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마지막 시험이야. 가장 중요한 시험. 도식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내일 응급실에 특별한 환자가 실려올 것이고 박은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준비해. 내일 유력 정치인이 이 병원 응급실에 올 거야. 예? 그게 무슨... 내가 요청했어. 건강검진 명목으로.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응급 환자도 실려오게 할 거야. 이사장님께서 직접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니까. 최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결심을 알았으니까요. 차는 빗속을 뚫고 달렸고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은하 씨,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응급실은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국회의원 김석중이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돌았기 때문이죠. 수간호사는 일찌감치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귀빈이 오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지 마. 알았지? 네, 수간호사님. 특히 박은하, 너 오늘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 또 사고 치면 가만 안 둬. 네, 알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며칠째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에 지쳐 있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오후 2시 김석중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경원들과 비서들이 함께였고 병원 원장까지 직접 마주 나왔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했죠. 의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특별 진료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최고급 검사 장비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시네요. 김 의원은 여유롭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의식 저하.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밀며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빨리, 쇼크실로. 당직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은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확인. 혈압 70에 4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CT 촬영 예약.
응급실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특별 진료실에서 수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은하. 네. 지금 당장 특별 진료실로 와. 의원님 검사 보조해야 해.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환자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너는 귀빈 담당이야. 빨리 와. 수간호사님, 이 환자 상태가 정말 위급합니다. 제가 지금 정맥 라인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 다른 간호사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안 와? 은하는 손에 쥔 주사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의 혈관은 찾기 어려웠고 겨우 한 번에 성공한 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손을 떼면 다시 시도해야 하고 그만큼 환자는 위험해질 것입니다. 수간호사님, 박은하, 내 말 안 들려?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긴장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환자가 먼저입니다. 생명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귀빈이든 일반 환자든 지금 더 위급한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내 말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 내가 여기서 몇 년 일했다고 원칙을 따지고 있어? 당장 안 가? 안 갑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환자의 정맥 라인을 잡고 있었죠. 좋아. 너 오늘 각오해. 수간호사는 돌아서며 도끼를 품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의 환자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혈 준비 완료. CT 촬영 가능. 환자 이송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재빨리 처치를 받고 CT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은하야, 괜찮아?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수간호사님한테 찍혔어. 어떡할 거야? 몰라.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나도 무서워. 근데 환자 버릴 순 없잖아. 은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도식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초라한 노인 행세를 하며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로 원칙을 지키는구나. 권력 앞에서도 협박 앞에서도 불이익이 두려워도 결국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도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약자에게 굽히라고 요구했으니까요. 특별 진료실에서 김석중 의원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김 의원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의원님 진료를 거부했다고요? 거부까지는 아니고 다른 환자가 더 급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병원 질서가 엉망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수간호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곧바로 은하를 불렀습니다. 박은하, 지금 당장 원장실로 와. 예? 의원님한테 민원 들어갔어. 원장님이 직접 보시겠대.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실 호출. 그건 곧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게 자랑이야. 귀빈을 무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킨 겁니다. 그 우선순위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망가졌어. 이제 책임져야지.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만 동시에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은하는 간호복을 벗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그 간호사 해고 수순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병원 평판이 어떻게 됩니까? 귀빈들이 발기를 끊으면 손해가 얼마인데요. 하지만 환자를 살린 건 사실이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명령 불복종이에요. 이런 직원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감사합니다, 원장님. 은하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해고. 그게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은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과 수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박은하 간호사. 네, 원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 좀 해봐. 왜 귀빈 진료를 거부했나? 거부한 게 아닙니다. 더 위급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수간호사가 지시했으면 따라야지. 하지만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야. 병원은 위계질서로 돌아가는 곳이야.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간호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 생각은 좋아. 하지만 병원도 조직이야. 조직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켜야 해. 제가 지킨 건 더 큰 규칙입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칙이요.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은하 간호사,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나? 아닙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신, 좋아. 그 소신 때문에 병원이 민원받고 이미지 실추되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원장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는 보직해임이야. 응급실에서 나가.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번 거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징계 수위는 거기서 결정되겠지. 하지만 할 말 없으면 나가. 은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은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아야 해? 은하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된 이유를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아플 때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외로움을요. 그래서 다짐했었습니다. 자신만큼은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주겠다고. 누구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도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 이제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잘못했대요. 환자를 살렸는데 그게 잘못이래요. 은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식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잘못됐어요. 아가씨가 아니라. 도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가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오늘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그러세요. 푹 쉬세요. 은하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도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봤어. 박은하는 진짜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시험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했으니까요. 도식은 최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해. 내일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네,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 정리해. 시스템 기록, CCTV, 녹취록 전부. 알겠습니다. 도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하는 좁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그 다음은 아마도 해고일 것입니다. 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은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소문 들었어. 보직 해임됐다면서? 응. 오늘부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아버지가 이사장이시니까. 안 돼.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때문에 더 꼬이면 안 돼. 나 혼자 해결할게. 하지만 괜찮아. 나 강하잖아. 걱정하지 마.
은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그 시절, 아플 때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외로움. 그래, 나는 원래 혼자였어.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어. 은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식은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 한도식 그 자체였죠. 최 과장이 차를 몰았고 뒷좌석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자료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네. 오늘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거고. 도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죠. 원장과 수간호사는 급히 현관으로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원장.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면 준비를. 급한 일이야. 지금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게. 예, 갑자기요? 긴급 안건이 있어. 1시간 안에 이사들 전부 모이게 해. 알겠습니다. 원장은 당황했지만 이사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급히 이사회 소집 공지를 돌렸고 1시간 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의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료윤리 문제라니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도식은 최 과장에게 눈짓했고 최 과장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시스템 로그가 떴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약물 용량 오류 사건의 기록입니다. 박은하 간호사가 정확하게 입력했지만 30분 뒤 수간호사 계정으로 접속해 고의로 수정됐습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고의로 직원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박은하 간호사가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서 그게 불편했던 거죠.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발생한 귀빈 진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식은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을 때 박은하 간호사는 생명을 우선했습니다. 이건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귀빈 진료를 우선하라고 명령했죠. 영상 속에서 은하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먼저입니다. 생명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발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인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법입니다. 도식은 수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권력과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이사장님, 하지만 병원도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귀빈들의 신뢰를 잃으면. 원장이 변명했지만 도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경영, 신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저버리는 순간 이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장사하는 곳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병원 응급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무연고 환자로 위장해서요. 이사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은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보호자 없는 저를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차를 가져다주고 주의사항을 손글씨로 써주고 자신의 도시락까지 나눠줬죠.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 의료인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권력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아닙니까?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그런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보직 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죠. 왜입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원장과 수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결정합니다. 박은하 간호사의 모든 징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보직 복귀는 물론 공로를 인정해 우수 직원으로 포상합니다. 이사장님, 수간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명령 불복종은 분명한 잘못이. 명령이 잘못됐으면 불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도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 당신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입니다. 고의로 직원을 함정에 빠뜨리고 의료 윤리를 어긴 책임을 지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병원 이익을 위해, 병원 이익, 환자 목숨보다 중요한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도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간호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원장. 네, 이사장님.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의료 윤리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다음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식은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료인이 됐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맙시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결정사항은 즉시 공지하십시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도식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은하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중이었죠. 도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하 간호사. 도식이 불렀습니다. 은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식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할아버지. 예?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지금은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미안해요. 속였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도식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죠. 은하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이요? 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요.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가 말씀드렸나요? 그랬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죠. 보육원 출신, 보호자 없는 간호사.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도식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조건이나 배경으로 판단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었죠. 진짜 의료인이었고 진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걸 해냈어요. 도식은 은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징계는 무효입니다.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우수 직원으로 포상받을 겁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식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은하는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보호자 없이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하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도식은 그런 은하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아, 넌 옳았구나. 이 아이는 진짜 보물이야. 복도 저편에서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은하야. 지훈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보직 해임되고 새로운 수간호사가 부임했습니다. 박은하는 복귀했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은하야, 축하해. 우수 직원 포상받는다며? 응, 고마워. 은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 직전이었는데 이제는 포상을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훈과의 결혼을 허락받은 것,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은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이사장이었죠. 이사장님, 잠깐 시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습니다. 벤치에 앉은 도식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미안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시험한 것, 변장하고 속인 것, 모두 내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잖아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하군요. 사실 나는 당신이 시험에 떨어지길 바랐어요. 아들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이사장님. 하지만 틀린 건 나였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조건으로 봤습니다. 학벌, 집안, 재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당신을 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려.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보호자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나요? 저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 마음이 고귀한 겁니다. 도식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아니, 우리 딸이 되어주세요. 평생 부족했던 가족을 이제 채워드릴게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딸.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하는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식은 그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중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아. 도식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여자. 도식이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포기했던 사람.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당시 도식은 의대생이었고 미영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신분 차이는 컸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도식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의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국 도식은 부모의 뜻을 따랐고 미영과 헤어졌습니다. 그 뒤 도식은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명문가 딸이었고 조건은 완벽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너를 지켰더라면. 도식은 사진 속 미영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밝고 순수했던 그 미소. 은하에게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해도 굴하지 않고 외로워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미영아, 나는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해줄게. 도식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식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집무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지훈은 긴장한 표情으로 앉았습니다. 도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예? 내 선택을 의심해서, 은하 씨를 조건으로 판단해서. 아버지가 틀렸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너는 옳았어. 은하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조건이나 배경 따위론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건 없어. 내가 늦게 깨달은 것뿐이야.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포기하고 조건만 보고 결혼했지.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어. 아버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 그게 진짜 행복이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은하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도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해라. 내가 최고로 성대하게 치러주마. 아버지, 은하 씨는 평생 가족이 없었잖아. 이번만큼은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결혼식을 해주고 싶어.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싶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도식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고.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는 은하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은하를 대하는 태도가 존중으로 바뀌었고 환자들도 은하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은하 간호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네, 금방 갈게요.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훈이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은하야. 지훈아, 왜 왔어? 데리러 왔지. 같이 저녁 먹자.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야. 응. 아버지가 결혼식 성대하게 치러주신대. 정말. 근데 괜찮을까? 제가 보육원 출신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신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고.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아,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하는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은하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대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석영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그날 밤, 도식은 다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결혼식 준비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체크했습니다. 장소, 하객 명단, 식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도식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은하 씨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거고 평생 소중히 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한 달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아, 은하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옆에서 지훈이 다독였습니다. 알아. 근데 떨려.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잖아. 아버지가 이미 널 며느리로 인정하셨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도식의 집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주택가였죠. 은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 문이 열리고 한도식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 아닙니다. 은하는 지훈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소파에는 따뜻한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죠. 앉아. 편하게 있어. 감사합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식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병원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네. 도식은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은하 씨. 네, 아버님. 오늘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자리야.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도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이요. 맞아.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지. 나는 평생 그걸 잊고 살았어. 가문, 체면, 조건.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도식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를 보고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우리 딸이야. 평생 부족했던 가족, 이제 우리가 채워줄게. 도식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하는 울먹였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도식은 웃으며 은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요. 이제 저녁 먹자. 은하 씨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그래. 된장찌개에 김치전, 계란말이. 병원에서 도시락 먹던 거 기억나더라고. 은하는 놀라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무연고 노인으로 왔을 때 자신이 먹던 도시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을. 도식은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 맛은 보장 못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송구합니다. 송구할 게 뭐야? 우리 딸인데.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식이 먼저 국을 떠서 은하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먹어봐. 감사합니다. 은하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짜고 조금 텁텁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은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맛이 아니라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다행이다. 걱정했어. 도식도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하의 보육원 시절 이야기, 간호사가 된 이유, 지훈을 처음 만난 날. 도식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에요. 그게 강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 도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했거든. 아버님, 그때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가.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도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달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저는 선택권이 없었을 뿐이에요. 아니야. 선택권은 항상 있어. 포기하거나 계속 가거나. 은하 씨는 계속 갔어. 그게 용기야.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격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인정이 아니야. 사실이야. 도식은 은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힘들 때 기대고, 아플 때 말하고, 행복할 때 함께 웃자. 그게 가족이니까. 네, 아버님.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식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비취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야. 이제 은하 씨 차례야. 아버님 이렇게 귀한 걸. 귀한 건 은하 씨야. 이건 그냥 물건이고. 도식은 직접 팔찌를 은하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비취가 은하의 하얀 피부에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잘 간직할 필요 없어. 자주 차고 다녀. 그게 더 의미 있어. 네, 알겠습니다. 도식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은하 씨 평생 지켜라. 외롭게 두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옆에 있어줘.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그래. 믿는다. 도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 20일이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할 거야. 하객은 500명 정도 예상하고. 500명이요? 은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재단 이사들, 병원 관계자들, 의료계 인사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버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과한 게 아니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하 씨는 평생 가족 없이 살았잖아. 이번만큼은 세상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은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울지 마. 기쁜 날인데. 도식은 은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하는 도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훈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하와 지훈이 집을 나선 뒤 도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도식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봤지? 오늘 우리 며느리. 너랑 닮았어. 가난해도 굽히지 않고 어려워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은하는 지킬 거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평생 소중히 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이제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어. 미영아.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고 아름답게. 마치 축복하듯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볼룸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이 홀을 가득 채웠고 샹들리에는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한도식 이사장님 아드님 결혼식이잖아. 당연하지. 신부가 어떤 사람이래? 응급실 간호사라던데.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성대하게 해? 하객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식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큰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부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박은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은하의 맑은 얼굴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죠.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은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는 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도식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은하를 보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은하. 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고맙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도식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결혼할 때 썼던 거야. 이제 내가 차려.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목걸이였죠. 아버님,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야. 넌 이제 우리 딸이니까. 도식은 직접 목걸이를 은하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진주가 은하의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하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화장이 망가질까 봐요. 울지 마. 오늘은 웃어야 해. 네, 웃을게요. 도식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야, 오늘부터 넌 정말 우리 딸이야. 평생 부족했던 모든 것, 이제 우리가 채워줄게.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아버님,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지훈이를 선택해줘서.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기쁜 눈물이니까. 도식은 은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나가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네, 아버님. 은하는 눈물을 닦고 도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그랜드볼룸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은하는 도식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늘어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했습니다. 저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 이사장님이 직접 팔짱을 끼고 계시네. 진짜 딸처럼 아끼시나 봐. 하객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단상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지훈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길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식은 은하의 손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은하를 평생 지켜라. 외롭게 두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해줘.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그래. 믿는다. 도식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례자가 나와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평생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지훈과 은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먼저 은하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은하야, 평생 사랑할게. 절대 외롭게 두지 않을게. 나도 사랑해, 지훈아. 은하도 지훈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키스로 서약을 확인하십시오. 지훈과 은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식은 지훈과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식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받고 가문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객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며느리를 맞이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도식은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은하 씨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환자를 조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의료인입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며칠간 무연고 환자로 변장해 이 아이를 시험했습니다. 과연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객들이 놀라며 웅성울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시험받아야 할 건 은하 씨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지, 진짜 가치를 아는지를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 씨는 저를 보호자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대했지만 끝까지 따뜻하게 돌봐줬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고 주의사항을 써주고 자신의 도시락까지 나눠줬죠.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박은하 씨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입니다. 조건이나 배경 따위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도식은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하야, 네, 아버님. 평생 지켜줄게.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있어.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식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제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진짜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는 지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은하야. 내 아내가 되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신부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은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잠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나, 은하야. 네,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네, 아버지.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도식은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 둘 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도식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봤지? 오늘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너처럼 따뜻하고 강한 아이야. 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 은하는 평생 지킬 거야. 우리 가족으로서.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미영아. 나도 이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후회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식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했어. 그리고 미안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고 아름답게. 마치 축복하듯이. 마치 용서하듯이. 한도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는 후회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그는 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었고 며느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사랑과 축복뿐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한도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평화가 마침내 그의 가슴에 찾아왔습니다.